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협치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오늘 비대위 회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셨는데요. 협치를 놓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좀 민주당 협조 좀 해주세요라는 거고,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윤재순 비서관 네. 정리해라라는 것 같은데 양쪽에 쓰는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인준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정책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다른 이제 장관 후보자들도 청문보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예. 계속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준까지 해줘버리면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적 상황에서 밀리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관점에서 사실은 임명을 강행했을 때 후폭풍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보도된 걸 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상을 한 협치의 그림은 오늘 시정연설에서 협치 강조하고요. 그리고 넥타이도 파란색 딱 메고 야당석까지 찾아가서 악수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딱 김치찌개 회동 야당 지도부랑 하면서 사진 찍고 국민 앞에 협치합니다 이렇게 하려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지도부를 향해 가지고 뭐가 좋아가지고 여기서 김치찌개까지 먹고 돼지갈비 먹고 지금 뭔 약속했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예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또 김건희 여사 만나가지고 손 가리고 웃었다고. 사진 한 장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거 보니까 오늘 저녁 만찬 회동도 좀 거절한 거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같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분열을 하거나 지지층이 우리를 공격을 하면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냐라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만찬은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협치의 그림이 깨진 거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는요, 예. 그 가진 쪽에서 권력이 센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죠. 그리고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네.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후보자나 비서관 같은 경우엔 예. 먼저 좀 정리하면은 민주당으로서도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명분이 약해지겠죠. 예. 반대 명분이. 근데 이제 그 정도 정리하면 그래 우리 이 정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러면은 발목 잡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냥 한덕수 총리 한동훈 그냥 눈 감아주자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정리 안 하실까요? 참. 아니 장순철 교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최진봉 교수님 왜 그 정리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협치만 요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궁금해요. 저도.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오만하게 붙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사실은 협치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그리고 뭐 지난번에 장 교수가 여기서 얘기했던 말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취임사에서 기억 기억을 못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통합 화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하나도 없다고. 없었어요. 예. 그리고 감정이 실렸다 민주당에. 네. 뭐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의회 민주주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예. 민주주의는 의회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거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적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정말 측근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일했던 분들에 대한 신뢰가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반대가 있어도 그냥 밀어붙여서 해요.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문재인 정부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했다고 그렇게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또 그런 모습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국무총리 이제 인준 그 표결밖에 없는 거죠. 네. 그걸 지렛대로 해서 뭔가 야당이 열심히 싸웠다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관점에서 봐도 저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 윤재순 후보자도 마찬가지지만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이 안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계속 임명되도록 그냥 아무 무기력하게 160 몇 석 있잖아요 지금. 그걸 그냥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할까? 민주당도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아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지연되는 거는요. 예.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네. 저는 민주당에게도 부담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가 1호로 서명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면은 이거 국정 출발 자체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자칫 잘못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도 된다면 네. 다른 또 총리 후보자 구해야 되면은 더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98년도 그리고 2003년도 그때 총리 인준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 많이 끌었는데 특히 98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김종필 총리 지명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었어요. 당시 그렇죠. 한나라당이. 예. 그래가지고요.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도 보세요. 민주당은 지지율 지금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에도 그렇게 좋은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로에게 대화하고. 예, 좀 서로에게 다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면 앞서 이제 장성철 교수께서 가진 자 예. 여당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역으로 민주당이 먼저 그러면 손 내밀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민주당에게 더 유리하게 손 내밀고 양보한다라는 의미보다는요. 예. 아예 그래 당신들이 일단은 정권을 잡았고 네. 첫 내강 출범이니까 좀 한번 해볼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뒷감당이나 책임은 그냥 어허. 대통령이 져보세요. 예. 이러한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2020년 총선 끝난 다음에 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 자유한국당 쪽에서 18개 상임위 당신들이 다 그냥 위원장 해라. 네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랬었죠. 결국에는 또 심판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밀어붙이기 국회 운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목 잡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하.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안 보여질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이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후보자 예. 근데 그다음에 아까 뭐 비서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그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까지도 못하고 그냥 인준을 해준다? 예. 제가 볼 때 그건 더 큰 부담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물론 국민으로 중도층으로부터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지지층까지 떠나가 버리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만약 지지층까지 떠나고 나면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땐 그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예, 더 붙이면 지지층만 갖고 선거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아주 체계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과연 정호영 후보자가 핵심일까요?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가 가장 안 되는 대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사실 부적격이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 한동훈 후보자를 포기할 거냐? 아닐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자녀 관련된 입시, 뭐 물론 본인이 입시에 쓰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적으로서는 실망감을 상당히 크게 안겨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 안 하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 보고 채택은 안 해줄 수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임명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협상을 한다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아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정호영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또 국민적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럼 그 카드라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 그렇다면요. 장 교수님. 아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호영 후보자 정리하고 그러면서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한동훈 후보자 결국 장관 임명하고 이렇게 나가면 훨씬 더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표디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고 있겠죠. 제가 이제 파악을 그런가요? 해보니까 예. 주말부터 계속 물밑 예.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에이 정호영 가지고 안 된다니까. 네. 한동훈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비서관도 빨리 정리해. 네. 이런 식의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도 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그냥 임명이 된다면요. 네. 저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 같고 저도 비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분이 장관을 해요? 이미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예. 권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죠. 임무 수행 잘 할 수 없습니다. 네. 빨리 정리하세요. 그러면요, 최지봉 교수님, 예. 지금 장성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물밑 협상이 여야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테고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 정리하고 한 명 정도 더 예. 윤재순 비서관이 누구든 그러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 참여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상황적으로 어쩔 수 예. 없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예, 표디님 그렇게 보여요. 내일이 바로 분기점이에요. 네. 내일 이제 지금 장관 임명을 안 한 게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김현숙, 한동훈 딱 임명하고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을 안 해요. 그럼 딱 사인이잖아요. 네, 저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해결의 분기점은 내일이다라고 내일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대책회의에서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뭐 시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검찰 시절의 어떤 뭐 별명 문제도 있고요. 행동 문제, 징계 문제.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사과 충분히 하고 청와대 근무하라. 이것으로 요약이 될 텐데요. 최지봉 교수님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안 하죠. 아니 그냥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과만 하면 끝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예전에 있다고 보지만 탁현민은 자, 저기 예를 찬성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박완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박완주 의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뭐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또 그런 말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도 않지만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한테 사과하고 기다리고 법적 조치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처리하세요. 이거 뭐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도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성비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본인은 뭐 그 당시에 1996년하고 2012년에 뭐 가볍게 징계하고 징계도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죠. 처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시점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고위 공직자잖아요. 어쨌든 대통령 측근이고 그렇죠. 총무비서관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네. 이 정도는 괜찮다? 뭐 그렇게 넘어가겠다? 예.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끝날 문제인가요, 과연? 이분이 그냥 일반인으로 계시고 사신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고위 공직을 맡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기준에 봐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과하고 괜찮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님은 사과하고 근무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적절하다는 표현이 너무 점잖은 거예요. 네. 이런 분은 공직 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 지난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성비위 문제 예. 그것도 문제지만 검찰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막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던데요. 거기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별명들이 붙여져 있고 예. 그리고 시집을 보면은 그거는 정말 이분이 과연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회의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만약에 이분을 총무비서관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요. 네. 청와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이분이 옛날에 했던 성비위라든지 이런 성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직원들이랑 같이 예. 회식하고 가서 예.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과 이런 걸 하면 또 그래 우리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옛날에 그랬는데 승진도 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네. 우리도 괜찮아 이렇게 할 겁니까? 아하.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예. 일단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성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걸 주관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청와대 내 성인지 교육의 주관 부서가 총무비서관실이란 그렇죠. 말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걸 주관을 해요?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아. 아무리 대통령께서 네.
이 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사다. 이분 빨리 본인 스스로가 저는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사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하고 친한 분들, 네. 본인하고 오랫동안 이분은 이제 본인하고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그럼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죠. 만약 이것도 지금 장 교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이래 이렇게 되면 예. 좀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네. 그 청와대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예. 청와대 살림도 하고 청와대가 아니죠. 비서실 살림도 하고 그리고 가장 측근으로 옆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담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의 이런 성비위 관련해서 비판을 세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계속 이 얘기 나올 텐데. 그러게요. 그럼 그건 내로남불이란 또 비판을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끊어야 된다. 아무리 본인하고 친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식을 요구하면서 오늘의 3인칭 시사 시점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